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적천수를 강의하는 날입니다. 적천수 원문이죠. 원류장이에요. 20장, 18장이 쇠화, 19장이 중화, 20장이 원류, 그 다음에 21장이 통관,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 적천수에서 거의 용신이라고 하는 건 거의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조후 용신만 특별하게 별도로 없어요. 조후를 본다라는 건 없어요. 적천수에서는요. 그러나 자평진전에서는 조후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튼 조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는데 중간중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한목 향양 이라든지 금수상관 희경관 이런 소리를 하시니까 조를 보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신 특별하게 조장은 없어요. 그래서 원류라고 했는데 첫 번째 사례명조가 4개인데 첫 번째만 아주 깔끔하게 원류장에서 연월 일시로 흐르는 거고요. 나머지 두 개, 세 개, 네 번째는 이게 원류가 될까라고 의심스러운 사례가 많아요. 원문만 먼저 읽을게요. 하처 어디에서 기근원, 근원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나서 흘러야 돼요. 어디까지 가서 도착하는 데가 어딘지 그 방법, 방향에서 머무는 것. 그런 것이 기괄, 기미를 총괄적으로 그 가운데서 구해야 된다. 어디에서? 그럼 가운데라는 것, 이 가운데서라는 것 사주예요. 그리고 오는 것을 알고 역시 가는 것을 알아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이거 하나 떨어졌네요. 어느 곳에서라고 하죠. 맞습니다. 자, 임 선생께서는 뭐라 그래야죠? 산천까지 얘기하는 풍수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우린 그런 거 필요 없고 일단 사주에서 진짜 과연 흐를 시간이 어디서부터 흐르는가를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사주는 확연하게 아주 그런데 여기서 제가 논문을 여기서 뽑았기 때문에 이렇게 잔소리가 많은 거예요. 자, 이것이 첫 번째 사주인데 지난번에 강의했지만 이게 금에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금, 수, 여기서부터죠. 금, 수, 목 일주로 가는 거예요. 화로. 그렇지 않으면 일로 가든 금, 수, 목, 화로 흐르는 거예요. 사주가. 그래서 수체, 토화 용조거든요. 근데 토는 불영하니까 화목으로 흐르니까 대운이 이렇게 좋았다. 근데 이 신유대운만큼은 안 좋은데 대개 보면 사주에서 이 말운이 좋으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중간에 끊어지면 이때 죽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뒤후운이 좋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뒤후운 좋아봐요 뭐예요? 이미 중간에서 끝난 사주니까요. 안타까운 사주죠. 자, 이 사주가 오늘 강의 3개의 사례 명조예요. 자, 이 사주를 아무리 찾아봐도 원두가 나오지를 않아요. 여기가 화라 치면 화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나요? 금으로 가야 되는데 일로 내려올 수도 없고요. 그래서 여기서 끊어지는 거죠. 그리고 금으로 가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화토는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또 화토, 금을 또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지금 하시긴 하는데 별로 어디서 이어야 될 만한 사주는 없다. 원국에. 그렇게 보면 이 사주는 화체라고 사람이 우리가 딱 나오는데 화가 체가 되려면 병진시보다는 정사시가 낫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썩 좋은 사주는 아니다라는 거죠. 보통 일반적인 사주도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옛날 수없이 얘기했지만 옛날에는 직업이 뭐예요? 사, 롱, 공, 상이죠. 이 4가지예요. 직업군이요. 이 4가지 중에서 자기가 툭 태어난 데서 금수저냐
일반 이 섬이 그래도 농사 짓는 사람은 관계없어요. 공상, 이 공업은 제일 안 좋아요. 상업도 안 좋다고 그랬고요. 예, 그래도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래도 중류급은 중류급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산업공산이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그만큼 먹고 사는 데는 쌀이 있어야 되죠. 일부터 챙겨야죠. 그 다음에 옷이고 뭐고 생기는 거예요. 자, 이 화이원두라고 했는데 화가 원두가 어디서 유지 수방까지는 흘렀다는 거예요. 여기 수방이라면 참 이상하게 어디가 수방에서 흘렀는지 갱명월시 월과 시가 어쩌자는 것이죠. 양화지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원두에 두겠다는 것이죠. 개덕 유통이 되는데 금수로 귀국을 했다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이게 지금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화가 화토금으로 갔다는 건지 여기서 그래서 순지 모르겠어요. 여튼 이건 화채 수금 용조를 잡으면 여기가 용신이 되는 거죠. 소위 부유백만이라는 거예요. 귀지위품이고요. 일생리험 위험을 밟았는데도 이거 이자가요. 오랑캐 이자 절대 안 합니다. 편안할 이자예요. 동이족 하면은요. 이것도 오랑캐라고 그랬지만 천만에요. 동이족은 동쪽에 큰 활을 잘 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고구려 사람들이 말 타고 활 쏘는 건 최고였었잖아요. 예. 그래서 또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바깥에 있는 민족들은 다 오랑캐라고 자기네들이 오랑캐라고 이름을 지은 것뿐이지 그렇게 그러면 우리는 그네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떼국놈이라고 하잖아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네, 소위 말해서 경운이라고 해서 별과 구름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하죠. 밝을 경자고 경사경자니까 해석은 알아서 하시고요. 앙중 여러 사람들이 쳐다봤다는 거예요. 우러러서 앙중길지 공양 이게 이제 결국은 한쪽으로 이렇게 쫙 쳐다봤다는데 이 북두칠성에서나 나오는 소리예요. 화천금쪽 그래서 이것도 꽃이 모인다. 이거 모을 찬자거든요. 금쪽 이거 화살촉 족자예요. 여튼 좋은 소리는 많이 써놨지만 또푼 오복지 병진 해서 한쪽으로 오복이 아울러서 모였다라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소리를 써봐도 대운만 그냥 이 정도다라는 거예요. 또 용신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 명절 설명을 듣지 않고 보면 일단 이 명절은 연가월이 하나의 그룹을 이루고 일과 시가 하나의 그룹을 이루었다. 즉 유금이 빠진 사축금국을 이루고 사수가 빠진 신진수국을 이루어서 시간의 병화는 용신으로 쓸 수가 없겠다 하여 대운을 살피니 천간으로 금문이 지지로 수운이 흘러 좋은 사주다. 연월의 그룹에선 유금이 빠진 금국으로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를 이루고 일시의 그룹에선 병화를 시발로 화생토 토생금을 하는 구조다. 이와 같이 설명을 하니 오히려 연월의 그룹이 더욱 아름다워 보인다. 내 마음이에요. 의견으로 정사시가 태어났다면 확실하게 금수가 용신이 될 것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화가 6.3으로 놓은 것은요 정사시를 놓은 거예요. 병진시를 놔도 화는 책임체인데 5점 몇인가 그래요. 그래서 화채 수금 용조로 봤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니까 그렇지만 썩 이번 이 단원 유통에서는 별로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게끔 사례명조를 갖다 놓으셨어요. 123번입니다. 한번 봅시다. 오늘 125번까지 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 지금 가장이에요. 이 병술되면 끝나는 것이죠. 지금 돌아갈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죠. 63세면 끝나는 사주입니다. 지금 나이가 62세 이제 끝나네요. 더군다나 올해도 별로 안 좋죠. 이민이 되고 이민 내년에 계묘 이렇게 되면 별로 썩 좋은 운은 아니죠. 내년에 또 불안하네요. 계묘 대운이 들어오고요. 계묘 세운이 들어오군요. 참 별로 썩 그렇게 좋은 사주는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별로 좋은 사주는 아닌데 이건 밑에다 쓰겠습니다. 여기다 대운 바로 위에다 쓰겠습니다.
이 사례 명조들이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유통장에서는요. 신묘. 또 신묘예요. 병자. 가본. 이 사주는요, 그냥 목체예요. 할 말 없죠, 뭐. 예, 목체예요. 목이체에다가요, 예, 그러면 뭘 써야 돼요? 금을 쓸 수밖에 없죠, 뭐. 이 신금을 쓰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신금을 쓰면 뭐예요? 이렇게 토음밖에 좋은 게 없죠. 이유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자운이 들어오면, 왕한 목세를 도와주고 해서 별로 좋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 사주는 썩 좋은 사주는 아닙니다. 자, 이 목이 원두래요. 목화. 그런데 갈 데가 없네요. 오행이 무토예요. 없죠. 네. 그래서 불룡유지금, 금까지 갈 수가 없네요. 그래서 재관후 격절. 재성과 관성이 또 격절이 됐어요. 이건 재성이고요. 이건 관성이 하나 있네요. 네. 그래서 격절돼서 충이 봉설. 충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설이 된다는 것은 뭐죠? 이 자수가 설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별로 좋지 않다. 무생화 지정. 그러니까 결국은 사례명조 4개 중에서 2개는 좋고 요 2개는 안 좋은 거예요. 생화무정이라고 해요. 무생화 지정. 아무것도 없다. 생화하는 정이. 초음 경인대운 요때요. 그래서 이게 도상인지복. 요 경금 하나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상. 물었다. 어디를 물어? 윗사람의 복을 입에다 땅 칼을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덕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기충은 합자자축해서 설화생금하니 이 뭐야 제복이 병진 이렇게 아울러서 딱 바퀴살 모양 모인 거예요. 이게 바퀴살 주자거든요. 무자 토호 수왕하니 토가 허하고 수가 왕하니 그렇죠. 암저목신 예, 목을 또 생하게 해주니까 형모 다단해서 정해 이 정해용에 금국 해목 금을 극했다는 건 이 신금들을 극하고요. 그리고 이 목으로 해며 목국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파인마 집안이 깨지고 사람이 죽었다 하는 소리죠. 싹 그렇게 좋은 사주는 아니에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제가 뭐라고 또 해놨겠죠. 이 명조는 목세가 강하여 일주인 병화가 강해진 명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식상성이 있어서 재성을 강하게 하여 인성을 극제해야 한다. 대운 역시 식상운이나 재성운으로 흘러야 된다. 무다멸제한 명조다. 철저님도 설명했듯이 이 명조는 토가 식상성인데 이 토가 없어 재성의 힘을 쓰지 못하고 오히려 목세에 눌리는 형상 목다 금결이 되었다. 그렇다. 컴퓨터 프로그램 오행지수로 검증해보면 목오행이 5.3, 화 2.5. 그래, 그저 그런데도 목이 강한 것 같이 보여요. 5.3이 넘을 것 같은데요. 묘해서. 제가 잘못 봤나요?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확인하면 되겠죠. 뭘로 볼까요? 네, 여기서 보면 되죠.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124번. 자, 확인하겠습니다. 묘인데 왜 5.3일까요? 아, 6.3이죠? 아, 5.3밖에 안 되네요, 목이. 3.6, 0.7로 봤네요. 연애 0.7로 보고요. 월을 3.6으로 봤어요. 그래서 5.3이네요. 네, 많이 줄었네요. 뭐 때문에 줄었을까요? 일단 줄은 건 맞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좋아야 되는데 이 자수 어디까지 좋다고 했죠? 이 해대원까지죠. 예. 해명 목국을 이루고 정화가 신금을 깨고요. 예. 그나저나 이 병술대원도 안 좋고 안 좋습니다. 기축대원이 제일 좋은 거죠. 이 좌대원도 안 좋습니다. 왜 안 좋냐면 금이용신이라 수가 저렇게 팔았지만 금이용신일 땐 토를 시신으로 봐야죠. 근데 지금 토가 없다는 거죠. 저 사주에서. 예, 용신은 있고 시신이 없는 사주죠. 예. 이런 사주는 참 안 좋죠. 예. 자, 오늘 마지막 이 사주도 안타까운 사주예요. 밑으로 내렸을까요? 뭐 그럭저럭 할 수밖에 없네요.
차이 화의 원두예요. 화가 원두에 있어요. 여기 또 있다는 거예요. 화생 토, 토생 금을 해야 되는데 또 임수가 격절했네요. 연지, 인목 저절, 인목이 왜 막았는지는 모르지만 화생, 토를 막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월간 임수가 격절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용신이에요. 왜냐면 화가 체가 되잖아요. 오사정에서 인호화국을 이루고 있어서요. 이게 임수가 용신과 경금이, 이 임수만 없었다면 경금도 용신으로 쓸 수가 없죠. 물론 흐르지를 못했다. 유지 어디까지 금까지 흐르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초운 토금지지하니 충화 저절지 막은 것을 화하게 돼서 좋았는데 업동 뭐죠? 뭐지? 자기가 하는 사업이죠. 그러니까 추수 뭐와 같았다. 추수 춘화성 가을물과 봄꽃이 성하듯이 했다는 거예요. 인피 그 사람이 당하기를 어떻게 했냐? 요천순일은 자 요천 이건 하늘의 계절이고요. 이것은 순일 천일은 마찬가지예요. 사실은요. 예, 계절이죠. 요임금과 순임금의 은턱을 받았다. 이거 병술되면 안 되겠죠. 지외 화국을 이뤄서 편인이 탈식을 했다. 파모 이상했다. 또 극하기를 1처 2처 돈이 많을 땐 첩도 썼나봐요. 그러니까 1처 2처 사자가 모두 다 망했다는 거예요. 지정해대원 되면 또 지지로 다 한몫하고 그래서 경경처경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외롭고 외로운 한 마리의 새 그림자예요. 그것뿐이에 있어서 고고불감이라 외롭고 쓸쓸함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삭발위성 머리 깎고 절이 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정편이 혼자 되어 삭발을 한 모양이다. 결심만 하면 예나 지금이나 현실도 패하기에는 머리 깎는 일이 가장 쉬운 일인 듯하다. 근데 이 결심이 쉽지 않을 텐데 이 명주는 그 1처 2척 사자 하였으니 현실적으로 속세를 떠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모황자상한 명조다. 이 명조는 연간의 경금과 월간의 임수가 한마음이 되어 강한 목화세를 대적하고 있는데 초년에 오는 지지로 다행스럽게 용신을 돕는 대운으로 흘러 다행이나 사승대운 병술에 화세를 돕는 들어와 식구들을 저 세상으로 떠나보내고 머리를 삭발하는 일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했죠. 컴퓨터 프로그램은 화가 20.1이에요. 엄청 강하죠. 이거 안 썼네요. 화체 수금용조 이거 저걸로 바꿔야 돼. 한문을 바꿔야 되는데 제가 급해서 이것도 못 바꿨네요. 끝내고 바꾸겠습니다. 아래 첫째 점에 부연 설명이 계세요. 부기자 물론 모든 부기 한자는 미읍을 해서 뭐 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일찍이 뭐 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이중부정이죠. 따랐다. 어디에? 원두에서부터 따르는 것인데 분 나눈다. 그 귀천을 나누게 되어 있다. 어디에서 있느냐? 오로지 국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일자 한자를 정해 갖고 그것을 제거하면 된다. 나의 탁기를 제거해서 만들면 된다. 희신 나의 희신을 만들면 되면 불기역부 귀하지 않으면 역시 부자가 될 것이요. 그 아청기 나의 청기를 제거한다면 만들어질 것이다. 나의 기신이 될 것이니 불빈역천 가난하지 않으면 역시 천할 것이다. 학자 당심철자하라 라고 해서 배우는 자는 마땅히 심히 깊게 살펴야만 될 것이다 라고 했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원류장이 끝나긴 하는데 영 저도 썩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두 개는 좋은 사주요, 두 개는 나쁜 사주로 다 되어 있으니까요.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주는요, 제가 자평진전 격국론에서 지었어요. 그 이후 저는 이걸 얼른 양일격으로 봤거든요. 오화일주가 무토에 태어나서 양일주다, 양일격이다 하고 써놨다가 가만히 보니까 정화 속에 오화 속에 정화가 투출했어요. 그럼 이거는 인수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격국 자평진전 이론은 없앴습니다. 다음 기회가 있으면 또 이야기할 것이지만 인수격입니다. 인수는 아무리 강해도 일주가 강하든 인수가 강하든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는 없죠. 이런 글자가 있으면 두려워할 필요 없죠. 또 이런 글자가 없다면 종합격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사주 구조가 결국은 여기밖에, 병술 대운이 되면 이 사주는 끝이 난다. 이거 화세가 이렇게 강한데 병술운이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삭발이 이송할 수밖에 없죠. 머리 깎고 절로 들어가는 것만 해도. 죽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죠. 죽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죠. 자, 다음 명조가, 다음 장이 또 이제, 뭐가 되냐 하면 통관장이 되네요. 역시, 원리와 통관은 거의 비슷하게 되겠죠. 그래서, 통관장도 재미있게 보겠습니다. 잘 될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이것도 4개 있네요. 그래서, 2번에 걸쳐서 강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4개는 제가 너무 힘들고요. 자, 한번 밑으로 내려볼까요? 이렇게 해서 자평진전은 지워버렸죠. 그래서 통관장이 되네요. 21장 통관. 그래서 자, 18장서부터 쇠왕, 중화, 유통, 근원. 유통이 맞죠? 유통이 아니죠? 통관. 원류. 원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 통관이 됩니다. 통관이 끝나고 나면 이제 관살장이 나와요. 이제 진지하게 사주가 이제 피를 튀기는 강의가 시작될 겁니다. 관살장이 나오고요. 자, 오늘은 원류장을 강의를 했죠. 통관은 그 다음이고요. 중화, 원류, 맞습니다. 중화장은 사례명제가 2개였었고요. 오히려 쇠양장이 20개가 됐었죠. 쇠양장이 중요하게 가죠. 자,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